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해 드렸죠. 어, 지금 보니까, 어, 홍준표가 지금 폭주를 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홍준표는 학교는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어, 혹시 홍준표가 윤석열이한테 전화를 혹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만에 하나 전화를 했으면 진짜 뒤질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리, 분별 없는 지금, 노숙자, 술 취한 치매 걸린 노숙자 할배, 똥 싸지르고 다니는 그런 수준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본능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에게 전화를 만약에 했다면, 홍준표는 이 세상과 빠이빠이입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역사학자가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그게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권력에 저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중고등학교 때 역사책에서 배운 거, 아니면 이제 사극 같은 걸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극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왕조시대 때도 보면 모조리 다 죽습니다. 아니, 가장 대표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조가 개유정난으로 조카를 밀어내고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배를 갔다가 유배지에서 그 어린 나이에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양대군 세조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불법이든 적법이든 그걸 떠나서 권력을 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로 배우기로는 사육신, 생육신, 흉신이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절대 안 믿어요. 이전에는 믿었는데, 특히 요즘에 절대 안 믿습니다. 왜냐? 역사는 일단 사실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자의 기록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궁예가 자기 아내를
인도로 거기를 지지고 하면서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 절대 안 믿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성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왕건이 궁예를 제거하고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쥔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궁예를 쓰레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 역사에서 신구 권력, 그냥 정상적으로 승계가 되지 않고, 뭐, 쿠데타, 요즘 말로 했을 때, 그런 형태로 권력이 쥐어졌을 때, 자기가 그 권력을 쿠데타로 내가 권력을 쥐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궁예가 엄청난 성군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종도 그 어린 나이, 그 최소한, 단종이, 그러니까 단종 복위 운동이라고 폰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짓거리들을 안 했으면, 유배도 안 갔고, 어떻든 편안하게, 천수를 누렸을 겁니다. 그러면 뭐 사육신, 뭐 충신이다, 이것도 저는 절대 안 믿어요. 충신은 무슨 충신입니까? 그냥 자기들 권력 욕을 위해서 그런 거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권력에서 멀어지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왕조시대였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 매개가 필요한 게 왕이잖아요. 단순히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보면 노무현과 이명박,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딱 지금 이제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넘어가는 딱 지금과 같은 이 시기에 당연히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상덕과 노건평이가 딜을 쳤죠. 그리고 그 딜은 당연히 유효했습니다. 왜냐? 서로서로 그냥 뭐 해쳐먹고 한 거 그냥 문제 삼지 않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딜이 된다니까. 서로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박이가 이제 노무현을, 그러니까 이게 뭐 노무현을 죽여야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노무현한테 소위 말하는 야마가 돈 사건이 이명박이 당선인 시절에 노무현과 만났죠. 그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비리는 수사라든가 이런 거 안 하는 걸로 다 덮자고 약속이 된 이후로 마지막으로 이명박이가 노무현한테 요구를 했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거 네가 싼 거니까, 네가 싼 똥이니까 네가 마지막으로 치우고 가라. 맞잖아요? 그런데 노무현이가 노라고 했죠. 노.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어찌 보면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빨갱이들은 그 습성이 어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명박이가
일단 저 새끼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딱 그 순간.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취임하고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어마어마한 시위가 있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때 서울로 올라가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5월 31일 날 올라가가지고 6월 1일 아침까지 새벽 내도록 어딥니까 그래 동십자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청와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막 밀고 올라가다가 뭐 한 동십자각에서 아마 한 수백 미터 정도 올라갔나 하여튼 뭐 시위 현장이 그렇듯이 이제 그 당시에도 뭡니까 닭장차로 쫙 막혀 있었죠. 그 새벽 내도록 그냥 대치하다가 아침 되면서 이제 시위대들은 지치니까 다 도망갔죠. 그래 뭐 6월 1일 날 그 오후에 그래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쉬다가 이제 뭐 해산을 했는데 어찌 보면 흑역사라고 하죠.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흑역사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소위 쓰레기 보수 유튜버들이 아니면 이거는 이름을 특정해도 상관없어요. 그 UJD 같은 그런 그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이걸로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갱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력만큼은 대단하죠. 그걸로 이때까지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이명박 박근혜한테는 그게 통했습니다. 근데 그 소위 보수라는 것들하고 UJD 같은 그런 짝퉁 보수 인양하는 그런 놈들이 지금 계속 선동을 하고 있죠. 민주당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취임하고 아마 올해 내로 탄핵이 그걸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개소리들 씹으려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청와대 이전 반대, 그게 나온 거예요. 이전 반대가 서울을 제외한, 특히 영남에서, 윤석열이 받았던 득표율보다 한 20% 정도가 빠지는 게 그거라니까. 그것 때문이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명박이었기 때문에 박근혜였기 때문에 저 빨갱이 새끼들이 난동을 피울 때 효과가 먹히는 거였어요. 먹히는 거. 근데 윤석열이한테는 안 된다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그래 당연히 지금 4월, 5월, 6월이 대목이니까 빨갱이들의 윤석열은 시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지금의 이 판때기는 최소한 5년 전부터 윤석열이가 판때기를 깔아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아주 황당하게 들릴 건데,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그리고 좀 더 윤석열이란 인물이 언론이든 뭐든로부터, 와, 이 양반 장난이 아니구나 정도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이 얘기를 다시 자세하게 한번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새끼 미친 새끼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때까지 얘기해왔던 거 다 맞아왔어요. 어떤 뭐 지지율을 예측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이가 어떻게 행동할 거다,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이 얘기는 지금 정확하게 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다 맞을 겁니다, 이거는. 물론 100%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어떤 뭡니까, 흐름으로 보면 조금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 얘기대로 분명히 흘러갑니다. 이거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만 알아보고 확인을 해보면 사람은 제가 말하듯이 30이 넘는 순간부터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쉬워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제까지 모든 정치인들은 극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은 극과 속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아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일 거예요. 그 예측이 절대가 아니고 그냥 말한 대로 한다니까. 맞바꾸라니까. 그 얘기했듯이 아니 그래 윤석열이 소통하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불통이 맞아. 그 불통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분명한 건 윤석열이는 불통이라니까? 소통이 됐으면 이 자리까지 못 왔어요, 윤석열이는. 소통을 하는 인물이었으면 이 자리까지 못 왔다니까? 하늘이 누중나도 자기 입 밖으로 낸 말을 지키는 놈이라니까? 그래,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근데 그러면 광화문 간다 했다가 왜 용산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100% 정직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얘기가 또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 이명박하고 노무현이 얘기했죠. 그래, 1차적으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네가 싼 똥이니까 처리하라고 했는데, 배째라 새끼야, 네가 해라. 이렇게 떠넘기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지원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거 가져갔죠? 일단, 두 번째로 이제 열받은 거죠. 그리고 아마 제가 판단하건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아마 노무현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했으면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게 뭐였냐. 봉화마을에 사람들이 찾아들면서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죠. 물론 거기에는 이 빨갱이 새끼들의 전형적인 수법들도 많이 동원됐습니다. 순수하게 그렇게 인기가 높았었던 게 아닙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냐, 나도 그 당시에 노빠였으니까. 이제, 다 대표님이 이걸 쉽게 설명을 해줘요. 뭐냐면, 권리금을 받고 자기가 나갔는데, 그럼 이제, 권리금하고 이게 다 지불한 이제, 후임자가 이제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다가 나한테 권리금 받고 나갔던 새끼가
식당을 차려요? 그럼 이거 가만놔두면 됩니까? 그냥 그 당시에 노무현이가 했던 짓이 이거였다니까? 아니,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고 서로 합의하에 문제 삼지 않고 서로서로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했는데, 아니, 그러면 동아에서 조용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막 동아마을로 사람들 막 다 나르면서 막 시작했죠. 그러면서 인기가 치솟기 시작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명박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 씹새끼가 권리금 받고 나한테 다 넘겨놓고, 씨발, 아까 얘기대로 바로 또 옆에다가 씨발놈이 식당을 또 내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결말은 비극으로 끝났죠. 노무현한테는 비극이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이 빨갱이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으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때 노무현이가 자살을 한 거는 자살을 한 거고 수사는 계속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이는 그걸 먹고 수사 자체를 완전히 접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 꼴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수사는 계속 했었어야 돼요. 아니, 죽은 건 죽은 거고 죄는 죄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명박, 박근혜 그렇게 비참하게 이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얘기가 계속 길어집니다만은 홍준표가 방금 얘기했던 그거예요. 아니, 지금 지가 아니 그 경선 때 다들 기억하시죠? 얼마나 인신공격을 했습니까? 네 마누라 장여재, 네 장모, 뭐 무속 이런 걸로 얼마나 물어 뜯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드러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빨갱이 새끼들이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가짜뉴스, 악의적인 프레임, 마타도 그걸 똑같이 가져와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인물인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비판이 아닌 비난 중에서도 가장 모욕적인 비난을 가짜뉴스, 흑색선전으로 그렇게 했던 놈들을 뭐 선배님 웃으면서 악수하고 뭐 우리 대표님 이 양반은 극과 속이 다른 게 아니고 극과 속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일한 정치인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홍준표를 존나게 싫어하지만 스스로 죽으려고 지금 무덤을 깊게 파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는 홍준표한테, 윤석열한테 전화를만 안 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만약에 진짜 전화를 했으면,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호수.
어제 임기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하면서 배신을 했죠. 그래서 김호수는 임기가 보장이 됐습니다. 저번에 제가 뭐 검찰총장 우병우 얘기했는데 일단 그거는 1년 정도 미뤄지게 생겼습니다. 김호수는 일단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확실한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윤석열도 든든한 이제 운이 생긴 거죠. 일단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됐으니까.